것은 고구려 평양성입니다. 이 발제의 내용 순서는 이 목차와 같이 이렇습니다. 본 발제는 워낙 많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상세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관계로 많은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으므로 증거자료인 사서 기록에 대하여는 여기서는 자세히 살필 수가 없어서 간략히 살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사서 기록은 제시만 하고 가급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람되게도 부족한 저의 모든 고구려 관련 기록을 연구한 바에 의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를 입증해 나가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개인 강의가 아니라 고구려 평양성 위치를 찾는 역사 논리를 발제하는 시간이므로 학문적, 논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구려 평양성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확인됩니다. 물론 세세하게 입증하여 확인하자면 여러 가지로 확인되지만 그 위치상으로 그리고 명칭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고구려 도읍이었던 고구려 평양성에 대하여 살펴보려면 먼저 당연히 고구려 도읍 천도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확인한 고구려 도읍 천도 사항을 삼국사기 기록을 근거로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삼국사기를 기본으로 한 고구려 천도사항입니다. 이러한 고구려도 천도사항에 있어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알려진 고구려의 평양성 천도사항은 장수왕의 천도사실만 알려져 왔지만 평양성 관련 사항은 4차례나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평양성 천도사실은 장수왕의 서기 427년보다 정확히 180년 앞선 서기 247년 고구려 동천왕의 평양성 천도입니다. 이와 같은 고구려 천도 사실이 4차례 위치는 사서 기록 및 여러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같은 지역 및 인근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 도읍 천도 사실에 대하여 제가 구분한 고구려의 중요 지역 부분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평양성 천도 사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번째 서기 247년 동천왕 21년 평양성 천도, 그리고 여섯 번째 서기 343년 오공원왕 13년 평양성 동쪽 동항성 천도, 그리고 일곱 번째 서기 427년 장수왕 15년 평양성으로 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서기 586년 평원왕 28년 평양 장안성 천도 이와 같이 4차례나 됩니다. 고구려 주요 지역은 제가 설정한 주요 지역은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고구려 평양성은 이미 살펴본 같은 지역에서의 평양성 이외에 다른 평양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고구려 평양성은 이 두 가지 사실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구려 평양성으로 기록된 모든 사서 기록을 분석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가지 사실이 아닌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됩니다. 한 가지 사실에 맞추면 사서 기록이 전혀 모두 맞춰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제가 확인한 고구려 평양성 두 가지 사실입니다. 이는 모든 사서 기록에 맞는 평양성 위치입니다.
평양성 사실입니다. 평양성 이는 당의 안동도 부지역, 한나라 낙랑군 지역이자 위만조선 낙랑 지역이자 왕엄성 지역인 압록수 북쪽, 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록수 북쪽이자 또한 폐수 동쪽입니다. 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 동쪽에 평주 유주 지방으로서 장성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평양성 2는 고구려 남평양성이자 하평양성이자 최초의 고구려 도읍이었던 졸본성과 기록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압록수 동남쪽 450리이자 폐수이자 소해, 즉 작은 바다의 바로 북쪽으로서 이 폐수이자 소해, 즉 작은 바다를 경계로 그 남쪽에 백제와 경계한 것으로 모든 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전부 무시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실은 단지 한 가지 사실에 맞추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평양성에 대한 위치를 제대로 정하지 못함은 이와 같이 평양성을 단 한 가지 있는 것으로 하여 맞춰왔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입증하고 고구려 평양성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러한 두 개의 평양성 중 평양성 1을 입증하는 사실 및 관련 사서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서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사, 지리지, 요양, 등처, 중서성, 동영로. 본래 고구려 평양성으로 또한 장안성이라고도 하였다. 한이 조선을 멸하고 낙랑 현도군을 설치. 이것이 낙랑지역이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분기 도장왕 27년 평양에 안동도를 두어 이를 통치하게 하고 부당서 동열전 고구려 안동도를 두어 통광케 하였다. 신당서 동열전 고구려 통전, 주군, 안동부 순임금이 청주를 분하여 영주를 만들었다. 춘추시대 및 전국시대에는 아울러 연나라에 소속되었고 진나라의 전한, 후한시대는 노동부라 하였다. 동쪽으로 낙랑과 통하였다. 평주를 설치하였다. 통전, 동이야 고구려 동진 이후로 그 왕이 평양성에 살았다. 즉 한 낙랑군 왕엄성이다. 통감, 지리, 통석, 요동, 진이 평주를 설치했다. 후위, 즉 부기 시기에 고구려가 그곳 진나라 평주 지역에 도읍하였고 당이 나중에 안동도읍을 설치했다. 부당서 지리지, 유주대도독부, 안동도읍을 평양성에 두어 그것을 다스리게 하였다. 신당서 지리지, 고구려를 평정하여 안동도읍을 평양성에 두고 이들을 다스렸다. 노사지리지, 고구려 왕 안, 광개토왕을 평주목으로 임명하여 거주케 하였다. 평양성에 사신을 보냈으니 노나라 동경이 바로 이곳이다. 당나라 고종이 고구려를 평정하고 여기 안동도읍을 설치하였으면 나중에 발해 대시가 차지하였다. 부당서 동열전 고구려는 본래 부의 별종이다. 그 나라는 평양성에 도읍하였으니 곧 한 낙랑군의 옛 땅이다. 신당서 동열전 고구려 평양성으로 장안성이라고 부르는데 한대의 낙랑궁으로 장안에서 5,000리 밖에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봉제 동천왕 21년 2월 평양성을 쌓고 백성과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의 땅이다. 다른 기록에는 왕이 되어 왕엄의 보호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서 기록을 종합하여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평양성 1, 평양성 1, 두 개의 평양성 중 고구려 평양성 1. 첫째, 고구려 평양성에 당나라 안동도읍을 설치. 두 번째, 안동도읍 위치가 하북도, 즉 지금의 하북성 위치에 유주 내지는 유주를 분할하였다가 나중에 통합한 평주 지역. 세 번째, 고구려는 평주 지역의 평양에 동천왕 시기 광개토 내지는 장수왕 때 도읍천도. 네 번째, 당나라 안동도읍은 고구려 평양성 지역이자 한나라 낙랑군 지역이자 이전의 위만조선 왕엄성 지역.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먼저 평주 내지는 유주 지역이자 하북도 지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북도, 당나라 시기에 설치된 중국의 옛 행정구역으로 지금의 허베이성, 하북성 지역을 관할했다. 위키백과. 평주, 유주, 통전, 주군, 안동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서지지지, 평주는 생각건대 우공에서 말하기를 기주의 영향인데 주에서 유주를 경계로 했으며 공손도가 스스로 평주목이라고 불렀다. 요사지리지 서문, 수는 기주의 땅이 커져 유주, 평주, 영주를 나누어 12주로 하였다. 주례 오저진산, 북진 의무려산. 이러한 수많은 사서기록 분석 결과인 당시 북진 의무려산인 지금의 태행산물 기준으로 동과 서로 나누어 동해는 청주를, 서해는 기주를 설치하였다가 이것이 확장되어 동쪽의 청주는 이를 나누어 남으로부터 북으로 청주와 영주를, 서해 기주는 이를 나누어 남으로부터 북으로 기주와 영주 그리고 유주를 각각 세웠다가 가장 북쪽의 유주는 나중에 나누어 평주를 세웠다가 다시 그 후에 유주에 합치는 것이 바로 유주와 평주. 이 평주와 유주의 현토군, 낙랑군, 연호군, 나중에 고구려 평양성이 모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유주 내지는 평주 지역에 연나라가 설치한 연호군과 한나라가 설치한 한사군 즉 한이군이 현토군과 낙랑군이 모두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연호군과 한이군은 당시에 그들의 중심지였던 낙랑에서 동북쪽으로 최소 200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장성의 끝 지역인 바로 남쪽 지역으로서 지금의 산서성 태행산맥 바로 동북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구려 마지막 평양성으로 확인되는 두 가지 중 하나인 원래 평양성 1은 나중에 안동도가 설치되는 고구려 평양성이자 이전의 낙랑군 지역이자 그 이전의 위만조선 왕엄성 지역은 지금의 태행산맥 동북쪽 지역으로 확인됩니다. 이 위치는 낙랑군 지역 즉 낙랑군 수성현 지역에 설치되었다는 진장성 위치 기록에 의하여도 명확히 확인됩니다. 진서지리지, 평주, 낙랑군, 수성현, 진이 쌓은 장성이 일어난 곳이다. 낙랑군 지역, 즉 낙랑군 수성현 지역에 설치되었다는 이 진장성 위치 기록에 의해도 확인됩니다. 지금도 태행산맥 동북쪽인 하북성 오정시 서수연의 수성전이라는 똑같은 지명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다음 기록에 의하여도 같은 지역임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전.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남쪽은 고구려, 동쪽은 음루. 이 기록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서 기록과 같이 장성의 남쪽에 고구려가 있다고 하여 그곳이 이전에 낙랑군 지역이자 나중에 고구려가 도읍을 정한 평양성 지역이자 바로 여기가 고구려 중심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서 기록과 같이 장성의 남쪽에 고구려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이전에 낙랑군 지역이자 나중에 고구려가 도읍을 정한 평양성 지역이자 고구려 지역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진나라 만리장성입니다. 현재 중국증은 물론 주주 강단사학계 그리고 대부분의 제야 역사학자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하합성 진앙도시 산해관에 이르는 장성은 분명히 사서기록상의 진장성이 아닌 후대에 쌓은 명나라 시대 명장성이 분명합니다. 왜냐? 만약에 현재의 진앙도시 산해관에 이르는 장성이 진장성이라면 진장성 끝 위치는 위만조선 지역이자 낙랑군 지역이자 고구려 평양성 지역이므로 그 남쪽에는 이 북과 같은 여러 사서 기록과 같이 고구려 남쪽에 백제 및 신라가 건국된 사마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 및 세력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 위치는 그 남쪽의 바닷속에 함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 하합성 진앙도시 산해관은 사서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절대 진장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진장성이라고 하는 하합성 북경시 북쪽을 지나 산해관에 이른 장성은 진나라 때 쌓은 장성이 아니라 명나라 때에 이르러서야 이곳으로 천도한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가 북경으로 천도한 후 그 북경 북쪽에 몽골계 북방 민족인 오이라트족을 대비하여 쌓은 것은 명백한 사실로서 이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류 강단사학계 교수도 최근에 인정하는 바입니다. 진나라 때 쌓은 장성은 지금의 하합성 북경시 서남 쪽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 남쪽에 고구려가 있었고 이곳에 고구려 평양성 원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이곳이 이전까지 살펴본 위만조선 왕엄성이자 한나라 낙랑군 지역이자 동천왕이 최초로 평양성으로 천도한 서기 247년 평양성 위치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확인하면 고구려 평양성 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구려 평양성 원, 위만조선 왕엄성이자 한나라 낙랑군이자 이곳은 연나라 동쪽으로서 바로 평행산맥 동쪽 지역입니다. 고구려 평양성 원, 당나라 안동도읍이자 이곳 위치는 중국 사서에 분명히 안동도읍은 하북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는 한반도 평양에 안동도읍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유주지역이자 평주지역입니다. 이곳은 바로 태행산맥 동쪽입니다. 고구려 평양성은 바로 태행산맥 동쪽에 있습니다. 고구려 평양성 원은 진나라 만리장성 남쪽 지역입니다. 모든 조건에 맞는 평양성 위치는 바로 산서성 태행산맥 동북쪽인 지금의 하북성 모정시 일대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고구려 평양성의 첫 번째 평양성인 이 평양성 원과 평양성 투인 서로 다른 평양성 중 두 번째 평양성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구려 평양성 원, 고구려 평양성 원은 압록수 북쪽, 폐수 동쪽, 바로 여기가 평주 유주 지역으로서 장성의 남쪽 지역입니다. 모든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 기록을 보시면 백제 신라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평양성이 보입니다. 이를 전부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수많이 나타납니다. 중국 정사기록, 삼국사기록 무수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무시합니다. 고구려 평양성 2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록수 동남쪽 450리에 있는 폐수, 바로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백제와의 경계인 소회, 즉 폐수이자 폐하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압록수 북쪽과 다른 하나의 남쪽 사실인 압록수 차이에 따른 그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압록수 북쪽, 하나는 압록수 동남쪽 450리. 압록수를 기준하는 그 압록수 사실을 확인해 보는 사서 기록은 이와 같습니다. 신당서 동해열전 고구려. 마자수가 있어 말간의 백산에서 흘러나오는데 물빛이 합두에 같아서 압록수라 불리운다. 통전 변방동이야 고구려. 마자수는 일명 압록수이다. 우리 동북 말간의 백산에서 나온다. 여기서 말간의 백산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양성 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압록수 북쪽입니다. 자칫동강 신당서는 마자수가 말가리 백선에서 나오는데 색이 오리 머리와 비슷하다 해서 압록수라 한다. 자세한 사서 기록을 전부 다 확인하려면 몇 시간도 모자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무경총호 수원은 백산이다. 한서지리지 유주 현tuk은 고구려에 요산에서 요수가 나오는데 서남쪽으로 요동군 요대원에 이르러 대우수로 들어간다. 서계명에 마자수가 서북쪽으로 염난수로 들어가는데 서남쪽으로 요동군 서안평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수경주 대우수는 세웨이 위 대청산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새로 들어와 요동의 양평연 서쪽을 지난다. 대우수는 또한 동쪽으로 올라 안시현 서남쪽을 지나고 바다로 들어간다. 소유수 헌통은 고구려에는 요산이 있는데 소유수가 나오는 곳이다. 소유수는 대우수로 들어간다. 고구려에는 옛 고구려 호의 나라이다. 한무제 원봉 2년에 우고를 평정하고 현통군을 이곳에 두었는데 왕망이 하구려라 하였다. 소유수는 또한 서남쪽으로 흘러 양평연을 지나고 담년이 된다. 소유수는 또한 요den을 지나서 대우수로 들어간다. 먼저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개의 평양성 관련 사서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압록수는 고구려 압록강 마자수 조건에 맞는 것입니다. 바로지 말간의 백산, 진장성 북쪽, 부여군의 동쪽 음누지역, 현재도 산서섬 대동시 영구현 태백산 존재. 이것이 백산입니다. 압록강과 합류하는 대유수와 소유수가 요동군 양평연, 고구려 요동성을 경고한다. 대유수와 요동군 양평연에서 합류한다. 현재도 하북성 형수시 안평연 실제 존재. 따라서 모든 조건에 맞는 압록강 마자수는 하북성 호타만이 맞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압록수를 지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갈의 백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다가 소유수가 대유수에 합류한 후에 이 대유수가 압록수와 안평연에서 합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장성의 끝 지점인 그 위치의 북쪽 위치 산서성, 대동시, 천진현의 말갈족의 대표 부족인 흑수말갈, 아까 삼국지 위서 동이전 부여전에 장성의 북쪽에 고구려가 있고 부여가 있고 그 동쪽에 음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음루가 숙신 없는 물길 말갈로 이어지는 이 말갈입니다. 근거지는 흑수화가 지금도 이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압록수이자 마자수의 발원지인 말갈의 백산이 지금도 산서성, 대동시, 영구현의 태백산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압록수가 호타가 흐르는 남쪽에 지금도 대우수와 만나는 안평현이 하북성 형수시 안평현으로 그 이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이곳에 위치한 노동군, 헌도군이 이미 살펴본 하북도, 유주 및 평주 지역에 위치한 것에 의하여도 분명히 지금도 태행산맥 바로 동북쪽인 하북성 북부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확인한 사서 기록인 위 신당서 동해역전, 고구려, 홍전, 변방, 동해야, 고구려, 자치동가, 수기호, 양왕제, 우경청로, 압록수 기록들에 의하면 평양은 압록강의 동남쪽에 있다. 압록수는 평양성 서쪽 서북 450리에 있다. 라고 하여 모두 압록수가 평양성의 서북쪽에 있다고 했는데 역으로 하면 평양성이 압록수의 북쪽에 있는 게 아니라 동남쪽 450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치는 이미 살펴본 평양성 1의 위치와는 맞지를 않습니다. 평양성 1은 압록수 북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록한 그 위치에 다른 평양성, 즉 평양성 2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압록수 위치에 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미 앞에서 확인한 고구려 평양성, 사실 중 압록수 북쪽이자 폐수 동쪽인 평양성 1과 다른 이미 확인한 압록수 동남쪽 450미자 폐수이자 소해 즉 작은 바다 바로 북쪽인 평양성 2가 압록수 위치에 따라 각각 달리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압록수와 또 다른 폐수를 기준으로 한 그 위치에 따른 폐수 위치에 따른 평양성 1과 평양성 2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확인한 신당서 동해역전 고구려 평양성의 남쪽은 폐수와 연해 있다. 통전 변방동해야 고구려 남쪽에 폐수가 가깝다 등의 기록에 의하면 이미 살펴본 평양성 1, 즉 압록수 북쪽이자 폐수 동쪽에 있다는 것과는 달리 평양성 2는 압록수 동남쪽 450미자 폐수의 바로 북쪽에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 위치는 각각 맞지는 않습니다. 즉 앞에서 살펴본 압록수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살펴보는 폐수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면 분명히 이미 살펴본 유주, 평주 지역이자 장성의 남쪽이자 그 장성의 북쪽의 부여 동쪽에 있는 숙신음루 물길 말갈의 백산에서 발원하는 압록수 인근에 있는 고구려 평양성이자 이전의 낙랑군 지역이자 그 이전의 위만조선 왕엄성 위치는 사기, 조선열전, 오조선 위만이 동쪽으로 도망하여 요동의 요새를 나와 폐수를 건너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한서지리지 왕엄성은 낙랑군 폐수의 동쪽에 있는데 이들 기록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전의 위만조선 왕엄성이자 낙랑군 지역이자 고구려 평양성 지역의 폐수는 고구려 평양성의 서쪽
역으로는 고구려 평양성은 폐수의 동쪽에 있었음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즉 고구려 평양성 남쪽에 폐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록에 고구려 평양성 남쪽에 폐수가 있다고 무수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확인한 사서 기록인 신당서 동해열전 고구려 평양성 남쪽은 폐수, 통전 변방동이야 고구려 남쪽의 폐수 등은 분명히 고구려 평양성은 폐수의 남쪽에 그것도 접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가르백산에서 발원한 암록수 인근에 위치한 고구려 평양성은 폐수의 동쪽에 있는데 하나요. 이들 기록상의 폐수는 고구려 평양성 남쪽에 평양성과 접해 있다는 사실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폐수의 위치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폐수 첫 번째 우리 민족 고대 계열 국가와 우리 민족 계열 고대 국가와 중국, 진화, 화족 계열 고대 국가 내 경계인 동시에 우리 민족 계열 고대 국가 간의 경계인 한나라 위만조선 간의 경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고구려와 백제 간의 경계 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폐수 두 개입니다. 하나를 맞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서기록상 고구려 평양성 두 개의 평양성 관련 사실 낙랑문 동쪽에 폐수가 있는데 이는 바로 위만조선 왕엄성이자 나중에 낙랑문 지역이자 고구려 평양성입니다. 두 번째, 고구려 평양성 남쪽에 폐수가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고구려 남평양성이자 졸본성이자 방대토 태양 비문상의 하평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수의 평양성 사실을 도표와 지도로 나타낸 것이 두 개의 평양 폐수와 두 개의 평양성입니다. 하나는 하북성 폐수고 하나는 산동성 폐수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두 개의 고구려 평양성으로 하북성 평양성과 산동성 평양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누누이 입증하여 확인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도로 나타낸 것이 바로 두 개의 폐수와 두 개의 평양성입니다. 고구려 북쪽 위치인 폐수 동쪽의 하북성 평양성 이와는 달리 고구려 남쪽 지역인 평양성 바로 남쪽에 폐수를 경계로 백제와 경계하고 있는 폐수 이들 폐수, 대수, 한수의 인근에서 삼국이 활동한 기록이 삼국사기 기록에 무수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폐수 위치에 의하여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폐수의 동쪽에 있는 평양성 일부와 다른 폐수의 바로 북쪽에 있는 평양성 2에 의하여 방과 같이 고구려 평양성 2의 사실이 확인됩니다. 고구려 평양성 2 이는 남평양성이자 하평양성이자 졸본성 기록과 일치합니다. 이는 암록수 동남쪽 450리이자 폐수 2인 소의 북쪽으로서 이곳 바로 남쪽에 백제와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게 중국 정사기록 및 삼국사기, 삼국무사기록에 무수히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연구조차 안 합니다. 제가 처음 연구한 겁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한 것입니다. 그동안 무시한 것입니다. 고구려 평양성 2 그렇다면 고구려 평양성 바로 남쪽에 접해 있는 폐수 위치에 고구려 평양성은 어떤 평양성을 말하는 것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중국 사서들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여러 고구려 및 백제 관련 사서기록을 분석하여 요한 도표에 의하면 이와 같이 우수한 기록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폐수 남쪽에 백제와 접해 있다는 기록이 주서, 남서, 북사, 수서, 무당서, 신당서, 삼국사기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표상에서 확인되는 사서 기록은 각각 원사, 고려는 남쪽으로는 소에 이르고 주서, 이영렬전, 고구려 남쪽은 폐수에 임한다. 북사, 고구려 그 나라는 동쪽으로는 신라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요새에 다니 남쪽으로는 소해, 동쪽으로는 신라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요수에 다니 수서, 동열전, 고구려 남쪽은 폐수에 닿아 있다. 신당서, 동열전, 고구려 그 나라의 임금이 살고 있는 곳은 장하성으로 남쪽은 폐수와 연해 있다. 통전, 변방 동예하 동진으로 그 왕이 평양성에 살았다. 남으로 폐수에 임해 있다. 라고 각각 기록되어 있는 한편 그리고 이미 확인한 신당서, 동열전, 고구려 평양은 압록강의 동남쪽에 있다. 통전, 변방 동예하, 고구려, 압록소는 평양성 서북 450리에 있다. 자료들에는 이들 살펴본 자료들에는 각각 압록소 동남쪽 450리에 있다고 기록한 평양성의 위치는 이미 살펴본 고구려 평양성 중 그 하나인 안동도읍 위치였던 평양성 원과는 다른 시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양성은 어느 평양성인가요? 이 평양성이 바로 고구려 남쪽에 있었던 남평양성입니다. 삼국유사, 제1기, 말갈과 발해 신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북쪽에는 말갈이 있고 남쪽에는 외인이 있고 서쪽에는 백제가 있으니 이것들이 나라의 해악이다. 졸본성은 땅이 말갈과 연접해 있다. 말갈무사가 북쪽 국경으로 몰려와서 대령책을 습격하고 미아를 건넜다. 흑수는 말장강 북쪽에 있고 옥전은 말장강 남쪽에 있다. 고구려 남평양성에 대한 기록은 고구려 첫독지 졸본성에 대한 삼국유사 기록에 의한 위치를 확인하면 이와 같이 졸본성 위치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제 논문인 졸본성 외국 이동 고찰에서 제가 주장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 졸본성은 다른 기록 즉 남평양성이라고 기록한 삼국사기 잡지 제6 지리 백제 근초왕에 이르러 고구려 남평양을 취하고 삼국유사 제2기 남구역 전북제 북구역 근초왕 때인 환희 원년에 이르러 고구려의 남평양을 빼앗아 등으로 확인됩니다. 즉 사서 기록에 의하면 졸본성이 나중에 남평양성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남평양성에 대한 기록은 이와 같이 일부가 존재하고 있으나 근초광이 태조와 정예군사 3만을 입고 고구려를 쳤다. 평양성을 공격하니 삼국사기 백제군기 금구수왕 3년 10월 금구수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쳤다. 이는 같은 역사적 사항을 기록한 바에 의하면 남평양성이나 남평양성인 하평양성으로 기록하지도 않고 평양성으로 기록되어져 원래 이미 살펴본 하북성 평양성인 소위 북평양성 즉 평양성 원과 혼돈되게 기록된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연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졸본성이나 남평양성인 평양성 2는 이미 확인한 신당서 동열전 고구려, 통전, 변방 동리하 고구려, 자치통감, 수호기, 양왕제, 무경청룡, 압록소 등 이러한 사서들이 기록과 같이 평양은 압록강의 동남쪽에 있다. 즉 압록소는 평양성 서북 450리에 있다. 이러한 위치의 평양성으로서 이는 북강산, 강계토경, 평안, 호태왕, 비문,
구의 을의 백전이 맹세를 어기고 외와 통한 후 한 무리가 되자 왕이 합평양으로 순서했다. 이러한 기구와 같이 광개토태왕 비문상의 남쪽에 폐수 즉 소해를 경계로 한 이 백제가 그 남쪽에 육지로 접해 있던 외와 연합하여 도발을 하자 이를 견제하고자 광개토태왕이 비문상에 기록된 바와 같이 순수한 하평양성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앞에서 분류한 두 개의 고구려 평양성 중 두 번째 평양성인 평양성 2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평양성 즉 남평양성이자 졸본성이 원사지리지 유황 등처행 중서성 동령로 이 사서 기록과 같이 나중에 고구려 멸망 시 옛평양성으로서 남평양성인 졸본성으로 옮긴 후에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저항하다가 망한 후 나중에 이곳이 고려의 왕건의 고려의 성향이 된 것입니다. 이곳을 이 사서 기록에서는 다른 사서들이 암록수 동남쪽 450리가 아니라 동남천리라고 기록된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암록수 동남쪽 450리라고 한 것과 바로 이 기록상의 천리 거리 수치가 다른 것은 무슨 연유일까요? 이는 고구려 암록수 흐름상 위쪽 흐름 즉 발원지 위치로부터 남평양 거리가 천리이고 이와는 달리 아래쪽 흐름상에서는 450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위치는 수많은 다른 여러 사항에 의하여도 입증이 됩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 간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 간의 역사적 사실을 중국사서는 물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상의 수많은 역사 기록에 의하여 확인한 바를 요약하면 첫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세 개의 강인 대수, 폐수, 한수가 나란히 노는 곳 인근에서 같이 역사적 활동. 두 번째, 백제 동쪽에 낙랑궁이 있었고 그 동쪽에 신라가 있어 수시로 백제와 신라를 괴롭힌. 세 번째, 고구려 졸본성 가까이에 말갈이 있어 그 남쪽에 백제와 신라를 초기부터 말기까지 계속하여 괴롭힌. 네 번째, 백제와 신라 남쪽에 삼한 시기부터 육지로 옆에 있었던 외가 있어 수시로 북쪽에 백제와 신라를 초기부터 서기 500년경까지 교류하거나 괴롭힘. 따라서 고구려 남쪽에 백제와 신라가 있었으며 백제 동쪽에 신라가 위치한다.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수많은 관련 사서 기록에 의해 명백히 확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간 제약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수많은 기록과 역사적 사실을 위해서 하북성과 산동성에 걸쳐 있었던 고구려 남쪽에 신라와 백제가 동서로 마주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이것이 제가 확인한 수많은 사항입니다. 이게 말갈이 수시로 졸본성 가까이 있다가 남쪽의 백제와 신라를 괴롭힌 기록이 삼국사기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명하지 못합니다. 모두들 해명하지 못합니다. 주류 강단 쌓기는 무시합니다. 북말갈과 남말갈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북말갈인 음루로부터 숲진 북루 물길 말갈로부터 동남으로 11거리에 남말갈 즉 월이 말갈 등 사부가 있습니다. 이 말갈이 그 남쪽에 백제와 신라를 괴롭힌 존재입니다. 이를 그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삼한 시기부터 바다간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 떨어지는 대한해협이라는 바다간이 육지로 접해 있다고 기록된 사만 시대에 마한과 진안 남쪽에 육지로 접해 있던 외가 그 북쪽에 백제와 신라를 괴롭힌 기록이 이와 같이 무수히 나타납니다. 결국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일치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한 삼국의 초기 영역도는 고구려는 하북성과 산동성에 걸쳐 있었고 그 남쪽에 대수, 폐수, 한수 세
세 나라가 역사적 활동을 한 사실이 이와 같이 무수히 나타납니다. 남쪽에 왜 북쪽에 고구려와 백제신라 사이에 말갈, 즉 남말갈, 그 사이에 최씨 낙랑국,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최씨 낙랑국.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해서 제가 설정한 우리 모다 국가 위치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두 개의 폐수, 두 개의 평양성이 존재했던 것이 명백하면 두 개의 폐수와 두 개의 평양성은 이와 같은 지도에 의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위치관계에서 평양성적 남평양성 위치에 또 다른 폐수가 있었고 원래 평양성에 처음에 동서로 마주했던 중국계 국가인 한나라와 위만조서 간의 폐수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고구려 서쪽에 폐수가 하나 있었고 고구려 남쪽에 폐수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시대적으로 달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폐수도 두 개이고 평양성도 두 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면 이 수많은 사서 기록에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그래서 못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다른 하나는 슬쩍 무시하고 연구하지도 않고 없던 걸로 해왔던 것입니다. 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 겁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폐수도 두 개이고 평양성도 두 개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너무 빠르게 진행해서 송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중에 따로 강의 시간이 마련되면 하나하나 제가 자세히 입증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고구려 평양성에 대한 연구 결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관계로 복잡한 여러 사항에 대한 설명을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